자, 보자. 우리 어제 했던 게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기도 하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뭐 문제도 한번 풀어봤고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성질들 몇 가지 얘기했었다, 그치? 그러면 이제 어제 했던 거 한 번만 더 정리하자면 일단 첫 번째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는 형태에서 요렇게 이제 주어진단 말이야. 가끔이지만 이렇게 실제로 주어져요. 물론 주대가 나올 거야.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제 내가 일반형, 표준형이라 불렀는데 사실상 유리함수에서는 일반형, 표준형이라는 명칭을 사실 잘 쓰지는 않아요. 우리가 일반형, 표준형이라고 하면은 이차함수에서 보통 나오지. 그치? 이차함수에서 일반형이 뭐였지? a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꼴. 그 다음에 표준형이 뭐였지? a에다가 x-m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n꼴. 그래서 너희 표준형과 일반형이라는 표준형, 그래프를 그리기 쉽도록 꼭지점에 잡혀 n, n 같은 걸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 그게 표준형이고, 일반형은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뭔가 x를 하나 대입함으로써 값을 쉽게 계산할 수 있게 전개해 놓은 형태가 일반형. 맞죠? 그래서 유리함수도 마찬가지. 딱 보자마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형태는 얘는 표준형, 그리고 뭔가 계산하기 쉽게 미리 해놓은 형태 또는 통분해 놓은 형태를 일반형이라 부르기는 하는데 원래 정식 명칭은 그러지는 않아. 정식 명칭이라기보다 대부분 쌤들이 그렇게 부르지 않아. 왜? 얘도 그래프를 보자마자 그릴 수 있게 뭔가 공식 해두기는 하거든. 맞죠? 그렇게 부르고 나는 그 다음에 요 일반형을 대하는 자세가 교과서에서는 일반적인 문제집에서는 우리랑 다르게 무조건 뭐 하라고 해? 표준형 꼴로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풀 때 그 풀이를 따라가진 않거든. 이 상태에서 바로 그래프를 그려버릴 거야 라고 했었지. 그러면서 일단은 바꾸지 말고 풀자인데 여기서 일단 저 유리함수의 형태 먼저 그래프부터 찾아가 보자. 그래프는 조그맣게 그릴게요. 제일 먼저 너희들이 유리함수에서 제일 먼저 찾아줘야 되는 거는 뭐다? 성질들이 여러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점근선. 점근선 딱 보자마자 x는 m, y는 n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했었지? mn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즉 가지지 못하고 다가가기만 하는 선이 점근선이니까 가질 수 없는 값을 쓰자. 그 다음에 분자가 0이 아니니까 분수 자체가 0이 될 수 없거든. 그래서 분수가 0이 돼서 y값은 0 더하기 n이라는 값을 가질 수 없거든. 그래서 점근선은 y는 n이다. 이러면 이제 점근선 찾은 거고, 그걸 바탕으로 첫 번째 성질 정의역과 치역을 찾으러 갑니다. 정의역과 치역은 근데 점근선을 뭐 하면 된다 그랬어? 그냥 정의역은 가질 수 있는 x값들, 넣을 수 있는 x값들이니까 점근선을 완전히 반대로 그냥 m이 아닌 실수라고 쓰면 된다 그랬고, 치역, 이 치자 맞지? 치역은 뭐야? n이 아닌 모든 실수예요 라고 찾아본다. 그치? 그 다음에 또 단독 출제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성질 하나 역시 점근선을 가지고 찾아주는 건데 대칭이라는 성질 절대로 까먹지 말라고 했어. 대칭이라는 성질은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재료로서 제공되기도 하지만 그리고 참거짓 문제에서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보기 1, 2, 3, 4, 5번에 하나를 담당하기도 하지만 단독 출제되기도 합니다. 대칭인 직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두 가지 성질, 하나는 점대칭, 하나는 선대칭. 그때 너희들이 외워둘 때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m,n이라고 외우지 말라 그랬죠. 바뀌면 하라 그랬고, 선대칭, 무슨 선대칭? 얘들 왜 넣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그리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 두 개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성질로 넘어가기는 하는데 걔는 사실 아주 중요하거나
물어보는 대상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 참고 정도 해줘야 되는 대상. 누구라 그랬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그래프를 점근선 안 했네? 점근선을 찾아서 그래프를 그릴 때 K가 양수면 이쪽으로 그릴 거냐, K가 음수라서 이쪽으로 그릴 거냐, 그거를 고민을 하라 그랬고, 그리고 2개 이상의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좀 참고 정도만 합시다. 그게 다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성질도 마찬가지야. 절대값 K의 값이 커질수록 어쩌고 저쩌고 이건데, 이것도 보통 문제집에서는 좀 물어보지만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거의 안 물어보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 약간 수능형 문제로 넘어가 보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2개 이상 겹쳐서 그려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때 K의 값이, 절대값 K의 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점근선에서 멀게 그릴래? 좀 가깝게 갖다 붙일래? 점근선이 있을 때 좀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서 그릴래? 아니면 가깝게 붙여서 이렇게 그릴래? 그거 결정하는 게 K의 크기라서 뭐 굳이 지금은 정리 안 할게요. 어제 다 했었고 그냥 참고 정도만 하자였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성질들은 뭐? 이거 3가지. 그리고 유형 2개. 그 2개를 가지고 많이들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반형으로 등장하면은 원래는 이거를 요 꼴로 바꿔서 표준형 꼴로 바꿔서 점근선 찾고 그래프 그리고 하라 그랬는데 그러지 말라 그랬어. 그치? 그래서 바로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방법은 없을까? 그게 이제 제일 먼저 뭐부터 찾기? 점근선부터 찾기. 그때 점근선 어떻게 하라 그랬어? x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외우라고 한 게 아니라 이번에도 역시 분모가 0 되는 x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기억하죠? 당연히 이것도 했지. 그 다음에 2번째 점근선 y는 뭐야? x들의 개수의 b. 그래서 y는 뭐다? a분의 c라고 해서 점근선 바로 찾아가면 된다. 그치? 근데 여기서 분명히 표준형 꼴과 일반형 꼴은 다른 게 하나가 있어. 표준형 꼴에서는 점근선을 찾고 나서 그래프를 그릴 때 뭘 봐? K의 부호를 먼저 확인을 한단 말이야. 분자의 부호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반형에서는 그걸 볼 수 있다 없다? 계산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그러면 K의 부호 없이 어떻게 그린다? 아무런 X값 하나를 대입을 해요. 그래서 지나는 점을 하나 찾은 다음에 그 점을 지나게 그려주면 된다. 뭐 이게 다지 뭐.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한 유형으로 나가지. 그러면 단 한 번도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일은 없을까? 아니요. 표준형 딱 한 가지 문제에서 쓰입니다. 표준형에서 반드시 풀 수 있는 문제. 뭐 표준형을 바꿔야만 하는 문제. 뭐 찾기? 평행 이동 후 겹치는 함수 찾아주세요. 그때 우리는 반드시 K의 값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 분자 K 말하는 거죠. 어서요. 그래서 요 같이 안 왔네. 분자 K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평행 이동 후 겹치는 거다 보니 이 유형에서만 우리가 표준형을 바꾸자 뭐 이런 얘기 했었지. 그 외에는 표준형 바꿀 일 없습니다. 무조건 여기서 끝나요.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했던 유형, 요 2가지 내용에서 했던 유형 첫 번째 뭐 유리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찾기라던가 유리함수의 정의역 치역 찾기. 이 정의역 치역은 요 정의역 치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정적인 범위에서의 정의역과 치역 찾기. 그 2 문제는 무슨 문제다? 그냥 그래프 그려주세요. 그렇게 푸는 거고 하나 더 있다 그랬지. 누구 있었어? 이 앞에 있었는데 원래. 누구? 지나는 사분면을 찾아주세요. 이 함수가 지나거나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찾아주세요라는 문제는 그냥 그래프 그리면 답이 나오지 뭔가 성질을 외우거나 제시거나 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거짓 문제 보기 5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 5가지 1, 2, 3, 4, 5번 보기가 하나는 정의역, 하나는 치역, 하나는 점근선, 하나는 대칭성, 그리고 하나는 지나는 사분면. 요렇게 이제 5개를 가지고 보통 한 문제에서 1, 2, 3, 4, 5번으로 오는 것은 틀린 것은 물어봅니다. 알았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거, 요거는 사실 무리함수, 오늘 하는 무리함수에서는 이 유형까지는 안 가겠지만 어쨌든 진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 게 바로 직선과의 위치 관계.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하고 끝난 거.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것은 뭡니다?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교점의 개수, 교점에 대한 문제가 등장했으니까 뭐 해야만 합니다? 연립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맞기는 한데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지. 유리함수나 무리함수는 연립을 하게 되면 양변에 x-m을 곱하면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으로 분명히 넘어갈 예정이에요. 하지만 유리함수에서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약속이 있는데 양변에 x-m을 곱하는 순간 그 약속을 내가 지켜야만 하는 거고 식은 몰라. 그리고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지.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간에 양변을 제곱을 해서 2차 방정식을 풀러갈 예정이야. 그런데 루트에서는 지켜야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뭐요? 얘는 양수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 녀석이 양수다 보니 얘도 양수인데 양변을 제곱하는 순간 루트가 사라지면서 그 약속은 내가 지켜야지 식은 몰라. 그런 들어가지 못하는 x값까지 포함을 해서 2차 방정식의 근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판별식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뭔가가 분명히 나와야 돼. 그래서 조심하라는 의미로 연립을 하기 전에 먼저 뭐 하라 그랬어? 하빈아 어제? 뭐부터 확인을 하자? 뭐부터? 연립하기 전에. 연립해서 판별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보자? 까먹었구나. 승진아 뭐였지? 그래프부터 먼저 그리는 습관을 길러버리세요. 왜? 학생들의 심리가, 학교 시험을 대하는 너희들의 심리가 시간에 분명히 쫓긴단 말이야. 전교 1등들도 학교 시험은 5분, 10분밖에 안 남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야. 검토를 수능처럼 2번씩 검토 못하거든. 그냥 한 방에 원큐에 잘 풀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빠지고 시간을 절약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판별식을 먼저 쓴 사람들은 선생들이 알거든. 애들이 판별식을 써서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를. 그래서 판별식을 통해서 얻은 답을 항상 보기 앞쪽 번호에다가 1, 2번에 넣어놔요. 그럼 애들은 어때? 그래프 그려야 된다는 생각을 까맣게 잊은 채 답 있네? 이걸로 다 골라야지 하고 틀려옵니다. 환장해요. 알았죠? 그래서 평소에 습관으로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나서 그 안에서 확인합시다 라고 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얘기했었잖아. 요거 뭐야? 773. 일단 이거 하면서 얘기가 좀 길어졌었는데 그치? 그래프의 정의가 뭐야? 라고 하면서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좌표 평면상의 곡선, 직선으로 나타낸 게 그래프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고 어떠한 부정방정식, 함수죠. 부정방정식이라 부를 수 있는 함수를 만족시키는 순서쌍들의 집합이 그냥 그래프야. 그리고 얘도 그래프야.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다? 그래프의 교집합. 뭐? 그래프의 교점이지. 교점이 없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만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다면 두 그래프가 만나지 마세요. 만나는 교점의 개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면 일단 연립하기 전에 뭐부터 해주세요? 그림부터 그리세요라고 했고 이거 지난 시간에 푼 거야. 그러면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점근선 x는 0, y는 2. 그러고 나서 x에다가 0만 안 넣으면 되지. 그래서 2,0 지난다. 뭐 여기 이게 2였나? 2. 2,0을 지난다. 그럼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요렇게로 그려져요.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라 그랬어? 오른쪽에 있는 직선을 바라볼 때 수학상 직선의 방정식에서 미지수 a 하나 가지고 있는 직선을 만나면 우리 뭐 하자 배웠지? 항상 지나는 점을 찾으라 그랬지. 그래서 요 직선은 뭘 지난다? 0,2라는 어떤 고정된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a가 얼마인지 모르는 함수라고 하면서 요렇게 딱 출발하지. 여기다 점 딱 찍어놓고 뭐예요? 기울기를 움직여 봅니다. 쭉 움직이다 보면 계속 만나잖아. 그치? 만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계속 돌리고 하다 보면 언제? 기울기가 0인 것부터 시작해서 양수일 때는 항상 안 만나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다? 여기서부터 양수인 거 항상 성립.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찾으면 돼 라고 하면서 기울기 얼마였어? 0이었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기울기 A가 커지면 되고 같아져도 되지. 따라서 답은 양수거나 0.
이게 답이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 내가 학교 선생이라면 분명히 여기다가 이거 넣어놨을 것 같아. 왜? 판별식으로 풀었다 쳐봐. 판별식으로 너네가 2차 방정식 연립해서 만들어가지고 판별식이 뭐야? 만나지 마세요니까 0보다 작다로 풀었겠지. 0보다 작다로 풀면은 작다잖아. 작다. 등호 없거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답은 A가 양수만 나옵니다. 그거를 보기 앞쪽 번호에다가 껴준다고. 오케이? 그럼 애들은 그림 그려야 된다는 생각 안 한 채 0인 걸 까맣게 잊은 채 바로 그냥 1번을 답으로 뿅 골라와서 틀린다고요. 정말 많은 애들이 그렇게 틀려. 근데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유리함수에서는 실수 많이 안 해. 진짜 많이 실수하는 거는 무리함수. 오케이? 그때 가서 무리함수 직선과의 위치관계 할 때 그때 얘기를 다시 하자. 그래서 그때 이상한 헛소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부터 계속 그래프 그리세요 이런 예외가 있잖아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고 무리함수에서는 그게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래서 가보자. 하나 더 풀어보자. 몇 번? 이 뭐야? 776번 풀어보세요. 기기. 자, 776번 어떻게 바라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등식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자세 뭐야? Y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유리함수가 두 개의 직선의 사이에 있어주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식으로 정리하는 거 아닙니다. 양면에 x-를 곱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어. 유리함수 그려보자. 점근선 x는 뭐야? 1 y는 뭐야? 1 그래서 이렇게 그렸죠. 점근선. 그러고 나서 x에 뭐 넣어요? 0 넣어봐요. 그럼 뭐야? 0,0을 지나네. 맞지? 그래서 요 점을 지나도록 점근선을 기준으로 요 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다? 요 함수들을 나타낼 건데 이 두 함수의 공통점 뭐네? 아, 결국 기울기를 모르고 y절편이 1,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기울기를 몰라 라는 얘기가 되네.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하면 돼? 요 점을 기준으로 0,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뭐 아래에 있다 위에 있다 그거 만들어 가면 된다. 그치?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범위가 실수 전체의 범위가 아니잖아. 어느 범위야? 2부터 3까지. 그래서 우리는 2부터 3까지만 표현을 하죠. 2, 3. 계산 빠르거나 눈치 빠른 사람들이 2,2인 건 바로 알 거고. 3 넣어주면 2분의 3이냐? 나올 거고, 그치? 그래서 요 두 개의 사이에 있는 이 파란 색깔 곡선. 얘보다 위에 있도록 하는 B, 아래에 있도록 하는 A를 찾아주면 돼. 그럼 A는 어떻게 되면 돼? 요 직선이 2부터 3까지의 범위 안에서만 보면 파란색보다 내려가면 되니까 지금 이런 것들 다 만족하잖아. 그치? 그럼 A는 뭘 물어보겠어? 다 만족하니까 최대값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B는 위에 있으면 항상 위에 있잖아. 말 그대로 파란색 위에. 그럼 뭐야? B가 내려갈 수 있는 B의 최소값 물어보겠지. 그래서 지금처럼 A-B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야? 머리 한 번만 써보면 얘는 최대로 만들면서 얘는 최소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얘기다. 그치? 그래서 A의 최대값은 여기서 등장하겠지. 뭐요? 요점 3,3분의 2분의 3을 지날 때의 A 기울기 뭐예요? 0,1에서 3,2분의 3을 지날 때의 기울기니까 얼마 나와? 3분의 2분의 1, 6분의 1이니? 그 다음 두 번째 요게 바로 B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소값이다. 그치? 뭐예요? 0,1을 지나면서 2,1을 지날 때의 기울기니까 2분의 1 나오겠네. 그래서 둘이 슉슉 집어넣으면 됩니다. 됐죠? 답 얼마야? 6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답은 1번.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네. 다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유리함수의 역함수. 역함수까지는 안 했었지. 다현이. 지금 학원에서는. 역함수까지 했어. 그럼 유리함수 다 끝났네. 자, 유리함수 역함수 갑시다. 우리는 3년 동안 수많은 함수들을 배워요. 뭐 그래봐야 10개도 안 되는데
어쨌든 3년 동안 배우는 모든 함수들에서 역함수를 구하기 가장 쉬운 함수를 고르세요라고 하면은 딱 하나 유리함수입니다. 유리함수만 역함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고 그 외 나머지는 공식이 있지는 않아. 그냥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적용시키는 거지. 그래서 유리함수만 유일하게 역함수 문제가 풀이가 살짝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자. 그때 유리함수는 일반형꼴로 주로 나오거든. 그때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빠르게 구하는 걸로 들어갈게요. 자,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얘기하지 말고 원래 저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한다고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볼까? y는 x-1분의 2x 플러스 3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치자. 원래는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 뭐해? 먼저 xy 자리를 바꾸든가.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그건 양민들을 위한 풀이 방법이고, xy 자리를 바꾸기 전에 먼저 x는의 형태로 정리를 바꿀 겁니다. 맞죠? 그렇게 해야 너희가 수투가 쉬워지는 게 한 유형이 있어. 어쨌든 x는의 형태로 바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야? 두 개의 x가 있으면 안 되네. 하나의 x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 x끼리 뭉치게 하자. 양변에 x-1배. 그 다음에 얘 넘어가고 얘 넘어가면은 y-2의 x는 y 플러스 3. 그래서 양변을 y-2로 나누면 x는의 형태로 정리가 된다. 그치?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xy의 자리를 바꿔요. 그렇게 하면은 뭐야?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한 겁니다. 이게 다거든. 별로 어려운 거는 아니야. 근데 이 과정도 귀찮아. 우리는 처음과 끝만 보고 싶어. 그 녀석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ABCD 문자 상태에서 한 번 더 할게요. 양변을 몇 배? AX 플러스 B배. 우변은 CX 플러스 D. 그렇게 해서 얘 넘기고 얘 넘어갈게요. 좌변을 우변에다 쓸게. 그럼 뭐야? AY 마이너스 C에 뭔가 잘못 쓴 것 같은데? 그냥 넘기자. AY 마이너스 C에 X. 우변은 마이너스 BY에 플러스 D. 그리고 X는의 형태로 바꿔요. 그 다음에 XY의 자리를 바꿔주시면 그게 바로 역함수입니다. 그죠? 그때 우리는 이제 풀이 방법 아니까 굳이 이거를 중간과정 보지 말고 처음과 끝만 보면서 외워버리자. 다시 한번 요 녀석의 역함수입니다. 뭐가 나와요? AX-C분의 뭐 나와요? 마이너스 BX 플러스 D 나왔을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보자. 뭔가 바뀌어 있다, 그치? 누구와 누구의 자리가 바뀌었어?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자리가 바뀌었지. BC. 그리고 부호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뭐다? 왼쪽 위, 오른쪽 아래.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있는 문자들은, 개수들은 뭐 해주세요? 자리와 부호를 모두 바꾸세요. 이게 유리함수의 역함수 공식입니다. 바로 만들 수 있어요. 그때 너네가 나중에 분명히 또 한 달쯤 지나서 이제 시험 기간이 되잖아. 아, 유리함수 역함수 뭐였죠? 이쪽 방향을 바꿨어요. 이쪽 방향을 바꿨어요. 또 100% 물어봐요. 그치? 물어보겠지. 그래서 마치 우리 전에 저 필요조건, 충분조건 할 때처럼 그냥 단순하게 외워두자.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운전할 때 아버지, 어머니 운전하시는 그 운전석에 앉으신 어머니, 아버지들이 벨트 매는 방향으로 왼쪽 기둥에서 뽑아가지고 오른쪽 아래다 꽂는 게 안전벨트 매는 방향이죠. 운전석이요. 그 방향으로 갑니다라고 기억하세요. 알았죠? 운전석 안전벨트 방향. 우리 집은 포르쉐라서 양쪽에서 뽑아 하지 말고, 알았죠? 이쪽 방향으로 개수들을 자리와 부호를 모두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외워둘 수 있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 합이나 y는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이 있어. 역함수 구해볼래? 분모부터 불러볼래? 똑똑하구만. 분해? 그렇지. 잘 풀 수 있겠지. 그때 또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것만 좀 조심하세요.
또 냅다 1과 2 자리 바꾸지 말고. 그치? 분자를 뭐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바꿔주세요. 이렇게. 끝. 그거 말고는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자, 가자. 바로 가보자. 777. fx의 역함수 구하세요. 그럼 이거는 너무 쉽지? a와 c가 자리가 바뀌고 부호가 바뀌면 되고, 또는 여기서 1과 1과 1의 자리와 부호가 바뀌면 얘가 되는 거지. 그럼 2는 그대로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네. 답 끝. 그치? 유리함수의 역함수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다른 단원에서는 내가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함수의 역함수는 안 구하는 게 좋다 물어보지 않는 이상이라고 했는데,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구하는 공식이 있어. 그러면 너네가 쉬운데? 이거 가볼까? 780번 풀어봐. 너무 기초기는 한데 풀어봐. 780번이요. 내가 갑자기 이 문제를 왜 물어봤을까? 자, 가자. 어떤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2고 0,4를 지난다. 자, 여기까지만 딱 보면 뭐 하세요? AC를 구하세요. B를 구하세요. 여기까지는 똑같지? 그치? 이런 구조다, 그치? 그래서 먼저 점근선 x-1은 어떻게 나왔어? fx가 어떻게 생겼으니까 분모가 x 플러스 1이었으니까 나왔을 거야. C 찾았고, y가 2라는 얘기는 얘가 2x였을 거야. 찾았어. 그리고 b를 모르는 상태니까 여기다가 0,4를 넣으세요라는 얘기지. 그래서 4는 b, b는 4가 나온다, 그치? 자, b까지 다 구했다 치자. 그 다음에 자, 한번 다시 옛날 문제로 돌아가 보자. 요번 중간고사 범위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었을 거야. 기타 등등 저런 식으로 뭔가 함수를 구할 수 있는 정보를 다 준 다음에 함수를 구해봤더니 fx가 나왔어. 그때 너희들한테 f 인버스의 6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원래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 역함수 구했어, 안 구했어? 안 구했거든. 예전 문제는 심지어 1차가 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역함수를 안 구했거든. 왜? 귀찮잖아. 1차 함수조차 역함수는 구하기 겁나 귀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풀었어? 5가 나오도록 하는 거를 찾으러 가야지 답은 1 이렇게 답을 낸단 말이야. 근데 유리함수는 그렇게 푼다 아니다? 그렇게 안 풉니다. 인버스에 3을 넣으라고 해서 얘가 3 되도록 하는 x 운 좋게 빨리 뭐 1 하고 찾으면 땡큐인데 못 찾을 때가 훨씬 많아. 분모에도 x 뭐 넣을지 고민해야 되고 분자도 뭐 넣을지 고민해야 돼서 이 문제는 그게 아니라 유리함수만 3년 동안 배우는 모든 함수 중에 유일하게 역함수를 구할 수 있거든. 공식이 있거든. 그래서 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3을 집어넣는 거야. 그렇게 푸셔야 됩니다. 알았죠? 얼마야 그럼 답은? 1이야? 1이네? 어쨌든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다시 한번 마지막 강조. 뭐? 우리가 고3이 되더라도 고2가 되더라도 정말 많은 함수를 배우는데 매 학기마다 한두 개씩의 함수를 배우는데 그때마다 항상 할 얘기 중에 하나. 뭐 유리함수만 역함수를 구하기 쉽고 그 외 나머지는 역함수는 안 구하는 게 좋아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놔. 자, 어느 방향으로 운전석 어머니 아버지 안전벨트 방향으로 개수의 자리와 부호를 모두 바꿔줍니다. 알았죠? 외워줄 수 있겠지? 끝났어요. 유리함수는 요게 다야. 무리함수가 문제지. 역함수는. 알았죠? 자, 계속 갑니다. 겁나 쉽네. 풀어보자. 어떤 거 풀까? 아니, 너무 쉬운데? 야, 783 풀어봐봐. 782, 783 두 개 풀어봐봐. 자, 지금 대전외고랑 세종국제고는 제외하고 세종고랑 양지고의 경우에는 요번 중간고사에 뭐 들어갔었어? 도형의 이동 들어갔었죠. 그때 너네 이게 대전외고 기출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런 문제 푼다고 쳐봐. 자, 간다. y는 2분의 3x-1이라는 함수가 있어. 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하면
원래 함수와 겹친다. 그때 n분의 n은 얼마니? 라고 물어본다 치자. 답 뭐야? 2분의 3이죠. 뭐야? 2분의 3이죠. 네. 정신 차려요. 뭐야? 직선이 존재하고 나서 거기서 이동을 했을 때도 자기 자신이 되려면 그거 자체가 기울기랑 일치해줘야지. 그럼 머리 써서 풀지. 얘를 바보같이 이렇게 풀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 내용을 여기도 똑같이 적용시켜보자. 어떤 fx가 있었어. 역함수가 있었어. 근데 역함수를 움직인대. 근데 원래 함수랑 겹친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고민을 해봐. 근데 지금 내가 저 얘기를 한 거는 이 문제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7, 8, 3에서 적용돼요. 뭐? 원래 유리함수랑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겹쳐진다라고 하는데 기억, 니은, 디귿의 역함수를 죄다 구하고 있으면 멍청이지. 요 둘 자체가 뭐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그 역함수가 원래 함수랑 똑같다는 얘기는 그거를 통틀어 가지고 기존 함수가 어떻다? y는 x 대칭 시키더라도 자기 자신이 된다? 아, 대칭. 대칭 이동과 대칭은 다르죠. 그러면 y는 x 대칭인 함수를 찾으세요 라고 해석을 했는데 y는 x 대칭인 게 뭐야? 점근선이 어떻다? 교점이 a, a가 나오도록 해줘야지. 그거 찾는 거잖아. 그지? 그 얘기가 머릿속에서 화라락 돌아가면서 점근선 x는 1, y는 1, 참. 점근선 x는 1, y는 1, 참. 점근선 x는 1, y는 3, 거짓. 해서 답을 4번으로 바로 갈 수 있겠나? 오케이? 그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단순 연산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뭐야? 7, 8, 3은 알았죠? 한 번만 머리 써서 좀 들어봐요. 알았죠? 실제로 학교 시험 되게 자주 나오는 것 중 하나. 그럼 7, 8, 2는 이 얘기랑은 좀 달라. 이 얘기랑은 살짝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좀 머리를 써보고 싶지 않을까? 일단 fx의 역함수는 구할 수 있으니까 일단 구하라는 거는 구하고 시작하자. gx 구해볼게요. gx 뭐예요? x-3분의 2x-1 바로 구했니? 그래서 이 녀석을 뭐 한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을 했더니 뭐가 된대? 원래 함수 fx가 된대. 됐죠? 요거야. 맞지? 그러면은 우리는 도형의 이동을 좋아하니 점의 이동을 좋아하니? 점의 이동. 그래서 우리가 원을 이동을 하면은 겹쳐진다 할 때 반지름 생각했어 안 했어? 안 하잖아. 원의 방정식 썼어 안 썼어? 안 썼잖아. 중심만 이동시켰잖아.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점근선입니다. 그래서 y야 y. 따라서 a는 뭐네? 얼마만큼 이동해야겠네? 마이너스 1. 얼마만큼 이동해야겠네? 1. 그래서 둘이 더하면 답은 0. 해서 찾는다. 그치? 그래서 점근선의 이동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한 데는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어. 어쨌든 점근선만 이동을 하면 된다. 점의 이동으로 가면 된다. 자, 그럼 지금 내가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게 바로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일반형의 상태에서 정리를 해줬잖아. 그럼 이런 질문을 하는 애들도 있어. 뭐? 표준형은 역함수 빨리 만드는 방법 없어? 라고요. 하면 되지. 뭐 하면 돼? mn 자리 바꾸면 됩니다. x는 m이 y는 m이 되면 되고 y는 n이 x는 n이 되면 되지. 그럼 이제 고민을 할 거 뭐? k.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문제 풀어보라고 한 거야. 뭐? 역함수와 원래 함수는 평행이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즉 뭐가 일치해요? k가 일치합니다.
분자는 그대로 써버리면 돼. 알았지? y는 x 대칭시킬 때 이차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렇게 바뀌고 하는데 유리함수는 그대로 k가 그대로 이동합니다. 부호조차 안 바뀌어요. 알았죠? 그거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그래서 일반형의 표준형의 상태에서 역함수를 구해주는 방법은 요 둘만 자리 바꾸면 되고 분자 k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부호도 신경 안 써요. 알았죠? 예, 갑시다. 그럼 이제 누구로 간다? 다 끝났는데 785번. 자, 빨리 풀어볼까? 민서가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뭐지? 좀 더 정확하게. 역함수 뭐? 역함수 뭐? 역함수 어쩌라고? 아, 그렇지. 아, 되게 유약하네, 저 인간. 인버스는 원래 함수 f랑 일치합니다. 맞죠? 그 말이 뭐야? 방금 푼 거랑 똑같지? 어떤 거?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도 똑같아요. 아, fx라는 함수는 y는 x 대칭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점근선에 대해서 뭐야? x는 3이면 y도 3이어야지. 그래서 이게 3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는 얼마? 3분의 1이 들어가야 되고 얘도 3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 1이 들어가면 되겠네. a, b 바로 찾았죠? 됐죠?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한 번쯤은 머리 좀 써달라고. 대칭이랑 대칭 이동은 다른 거 이용해서. 그럼 뭐 할 얘기 다 끝났어요. 합성함수는 겁나 쉽고 다 똑같고 할 얘기가 없는데 여기. 자, 그 다음에 유리함수는 지금 여기 마플에는 아마 없을 거야. 저기 행복한 1등급 뒤로 가야 있을 텐데 넓이 쪽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문제가 몇 개가 있어. 그 중에 진짜 시험에서 자주 나온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내가 그거 찾아보는 동안 너희들 한 2문제 정도만 좀 풀고 있어봐. 자, 여기는 참고로 쉽다. 799번 하나 푸시고요. 802번 하나 푸세요. 자, 799번, 802번 두 개 잠깐 풀고 계세요. 학교 시험 단골 하나 찾고 있을게. 가자. 자, 799번부터 볼게요. 얘는 뭐예요? OPQ의 넓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각형 OPQ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너희들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지 먼저 전략을 짜고 시작하면 되겠다. 그치? 뭐 삼각형 넓이라고 해봐야 결국 밑변 높이죠. 뭐. 그래서 일단 뭐 찾으러 가자. 요 점과 요 점을 이용하고 요거를 높이로 사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요 녀석의 길이를 찾으러 갑니다. 좀 삐딱하다. 요 녀석 길이 찾으러 갑니다. 요 녀석 길이 얼마 나오든 3루트 2 나오더냐? 요 점의 좌표가 3,3이니까 그치? 그래서 3루트 2 나오고 넓이가 14라는 얘기는 요 녀석의 길이가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3분의 7루트 2? 너무 지저분한데?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뭐 하러 가면 되겠네? 요 놈과 요 놈의 차를 이용하러 가면 되겠네. 얼마 나오겠어? 3분의 7. 그래가지고 이제 PQ를 찾으러 가는 뭐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치? 이렇게 하면 되게 단순하지 않을까? 그지 않냐? 뭐야? 넓이가 14라는 거 이용해서 밑변 높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뭘 자꾸 살려주고 있냐면 기울기가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을 살리고 있습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를 좀 이용을 해서 1대1, 1대1 루트 2 또 쓴 거지. 요거 길이가 지금 요거 3분의 7 루트 2로 나왔으니까 이거 길이는 3분의 7이겠지 뭐. 그래서 이걸 3분의 7이라고 쓰고요. 요 점의 좌표가 뭐니까? 3이니까. 요 놈과 요 놈의 좌표를 찾으러 갈 수 있지 않을까? x좌표. 그래서 그걸 이용하고 그걸 이용해서 y좌표를 찾고 대입해서 k를 찾으러 가자.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쵸? 얼마 나오더냐? 이거 길이가 지금 요거 길이가 지금 3분의 7 절반으로 하면은 6분의 7 그럼 3에다가 6분의 7을 더해주게 되면은 6분의 3, 6, 3, 18 18, 18, 25? 그럼 얘가 지금 6분의 25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3에서 6분의 7을 빼면 되니까 18, 6분의 9 18, 11이네
그래서 요 점의 좌표 자체가 뭐가 나오디? 6분의 25, 6분의 11 나오더냐? 그래서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K값 찾기 하면 되는데 이거 맞냐 근데? 25분의 6에다가 K를 곱해주면은 6분의 11이 나오는데 K 왜 이렇게 지저분해? 36분의 275? 뭐야? 나 지금 뭘 잘못한 거야? 맞냐? 없는데? 약분이 안 되는데? 나 뭐 계산 잘못했나 봐. 뭐 빼기 곱하기 하다가 뭐 대충 했나 보지 뭐. 그치? 6, 3, 18에서 7 빼면 6분의 11 맞는데? 더 해보니까 뭔가 이상하네. 더 해보면 뭔가 잘못됐다 그치? 아닌데 맞는데? 어? PQ의 길이를 내가 잘못 구했어? 둘이 곱해서 2분의 1, 2분의 1을 안 했구나. 그렇대요. 요 길이가 잘못됐다 그치? PQ 길이가 얼마냐? 아이 14 돼야 되네. 3분의 14루트이네. 그럼 얘의 길이가 3분의 10, 어쩐지 6분의까지 가는 건 좀 너무했지. 얘가 3분의 14고 요 길이가 3분의 7이니까 뭐 3분의 얼마, 3분의 얼마 이용하면 되고 요 놈을 이놈의 x좌표로 요 놈을 이놈의 y좌표로 사용하면 된다 이거지. 됐죠? 그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유리함수의 대칭성을 좀 살리고 45도라는 거 이용해서 1대1대 루트 2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길이 b 이런 것 좀 이용하고 하면은 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됐죠? 물론 그렇게 꼭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사실은 없어. 나는 이렇게 살려본 거지. 원래는 사실 두 함수 뭐 하면 돼? 연립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냥 다른 풀이 하나 보여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해보다가 이상한 짓 한 거예요. 그 다음에 802번도 한번 가봅시다. 802번은 이 사각형의 넓이고 내가 이걸 이용하는 풀이 이게 뭐라고 돼 있냐? 유형이란 산술기하지. 요거 산술기를 이용하는 풀이에서 되게 이상한 문제가 하나 있거든. 되게 자주 나와.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오고 그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과정에서 되게 이상하게 풀리는 게 하나가 있거든. 그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산술기하 이용하는 것 보기도 어렵고 어쨌든 그런 걸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금전을 못 찾았어. 뭐 내신고쟁이도 없고 쌤도 없고 마풀도 없고 일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지금 못 찾겠는데 어쨌든 기출편 찾아보다 보면 우리 내신 대비 교재나 이런 거 찾아보다 보면 분명히 한 번은 만날 겁니다. 나중에 그때 가서 얘기할게. 어쨌든 둘레의 길이가 최대 최소, 최대인 경우, 최소인 경우를 찾으러 가자. 그럼 뭐 해야 돼? 둘레의 길이를 구해서 그 녀석의 최소, 최대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지. 그럼 지금 현재는 이 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게 우선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어때? P라는 점의 좌표를 a, a-1분의 1로 잡을 거고 둘레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 뭐야? 그 x좌표와 y좌표를 더해서 2배로 가겠지. 그래서 2배 안에 더하자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뭐 찾자? 최대 최소를 찾아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이거 자주 풀었던 문제잖아. 그치? 이 녀석 어떻게 풀었어? a-1, a-1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를 따로 쓰고 나서 얘만 가지고 산술기하 써줬거든. 2 루트에 둘이 곱하면 1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보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요 녀석만 보면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전체로 보면 뭐보다 크거나 같다? 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6. 그래서 만약에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답은 6일 거고 지금은 둘레가 최소가 될 때의 넓이를 구하세요니까 그때의를 찾는 거고 그러면 산술기하에서 최대 1대의, 최소 1대의 라는 거는 어디만 봐? 산술기하만 보면서 더하기를 이루고 있는 두 녀석이 같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발 부탁이라 그랬지. 저거 같다라고 해서 같다라는 식을 세우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이렇게 풀고 있는 거는 이상한 풀이지. 뭐? 똑같은 놈 더해서 2를 만들었으니까 둘 다 1인 게 끝이지. 이렇게 하라 그랬고 실제 학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풀더라고. 저렇게. 어쨌든 그래서 A는 뭐? 2. A가 2니까 그때의 가로가 2, 세로는 1. 넓이는 뭐? 2 하고 끝을 내면 됩니다. 알았죠? 예. 뭐냐? 802번이었냐? 그 다음 828번. 8번. 자, 828번은 SA, SB, SC. 이거 답 뭐 나오디? 풀었니? 근데? 여기까지 못 갔니? 나 누구랑 얘기하니? 여기 풀었니?
다현이 풀었어? 아직 못 풀었어? 준이 풀었니? 시간 줄게. 풀어봐. 못 풀었다는 거야? 시간이 없어서 아직 여기까지 못 갔다는 거야? 시간이 없어서 못 갔다는 얘기지. 그래? 조금만 더 고민해봐. 얘들아, 지금 내가 여기다가 유리함수를 아무거나 하나 그려놨어요. 이렇게 됐다고 칠게. 여기서 무슨 성질이 하나 필요하고 그걸 알면 어떻게 쉽게 풀 수 있냐면 여기에 임의점을 하나 빵 찍어봐. 그놈의 좌표를 내가 x, y라 불러볼게. 그때 y는 x-n분의 k 플러스 n이잖아. 자, 그럼 질문. 이 점에서부터 점근선에 평행한 선을 긋고 그리고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리고 점근선으로 둘러싸인 직사각의 넓이를 구해봐. 얼마야?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y좌표에서 n을 빼면 넓이는 상수. k라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어쨌든 상수. 아무데나 잡아도 항상 넓이는 일정합니다. 알았죠? 그러면 여기 밑에 걸 봐봐. 그림 좀만 키울까? 아래쪽을 봐봐. 점근선을 기준으로 요렇게 그려놓은 그림, 요 사각형 C랑 넓이 똑같겠지. 그지? 대칭성. 요 넓이를 봐봐. 역시 노란색 넓이 혹은 C랑 넓이 똑같겠지. 그치? 그 중에서 A는 얘만 칠해놨잖아. 당연히 SA는 C보단 작겠지. 아파. 그 다음에 B는 여기만 칠해놨지. 지금 내가 색칠 본 게 맞냐 근데? 얘도 C보단 작겠지. 근데 SA, SB는 어때? 넓이가 똑같은 노랑 색깔 잘 안 보이냐? 노랑 색깔 사각형에서 요 넓이를 제외한 거고 SB도 빨간 색깔 긴 사각형에서 파란색을 뺀 겁니다. 노란색, 빨간색 넓이는 똑같아요. 그래서 없다. SA는 SB랑 똑같고 SC 혼자 큰 거야. 여기서 알아두세요. 유리함수에서 어떤 위의 점에서부터 점근선을 향해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리고 그 수선들과 점근선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의 넓이는 유리함수 위 어떤 점을 잡더라도 넓이는 항상 일정하며 그 넓이는 K랑 똑같다. 좀 기억하면 편할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그 성질을 알고 있으면 보자마자 답이 아까 몇 번이었지? 2번이었나? 그걸로 바로 툭 튀어나옵니다. 알았죠? 예. 쉬었다 합시다. 자, 우리 앞단원의 이름이 뭐야? 라고 하면은 유리함수가 아니라 유리식과 유리함수고요. 이번 단원의 이름은 무리함수가 아니라 무리식과 무리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섞어서 이제 유리식과 무리식이라고 따로 배우고 유리함수 따로 무리함수 따로 원래 나는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그때 어쨌든 유리식과 무리식만 다시 얘기해보면 유리식에서는 몇 가지를 배워요. 근데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니? 라고 물어보면은 분수식 2개 이상을 더하거나 빼세요. 시험에 가끔이지만 나옵니다. 그냥 거저주는 문제니까 받아 먹으란 얘기죠. 곱셈 나눗셈 안 나옵니다. 그거는 덧셈 뺄셈 안에 넣어놨지 곱셈 나눗셈 가지고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 녀석은 뭐야? 라고 하면은 유리식에서는 보통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한 문제는 거의 대부분 부분분수로의 변형에서 나옵니다. 그냥 단순 연산형인데 마치 통분하는 덧셈 뺄셈 문제처럼 생겼는데 알고 봤더니 분모가 곱의 형태고 뭐 부분분수 변형하세요 뭐 이런 문제로 나오지. 물론 분모가 항상 곱의 형태를 띠느냐? 그거는 아닐 수도 있어. 숨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합차처럼 곱을 숨겨놓는 경우 있어요. 어쨌든 그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유리식에서 많이 나온 거 뭐야? 라고 하면은 번분수식의 계산.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물론 비례식도 정말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과비의 리가 교육과정에서 사라지면서 비례식이라는 녀석은 거의 안 나오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물론 참고하라는 의미로 알려주시기는 하시는데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가 아니라 거의 안 나온다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무리식으로 넘어가 보면 딱 하나 나옵니다. 뭐? 분모를 유리화하세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무리식의 문제 예시를 하나 뿅 보여주면은 그냥 루트 빼기 루트가 띡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뭐 해주세요? 간단히 고치시오. 이거를 조금 응용하는 문제들이 등장을 할 거야. 간단히 고치는 방법은 뭐야? 분모 유리화 하는 거거든. 그걸 이용해서 뭔가 계산을 해나가는 그런 단순한 문제 하나 나오고 끝납니다. 그래서 무리식이라는 거는 사실 연습할 게 없어. 우리 유리화 이미 할 줄 알거든. 무리수처럼 무리식을 해결하면 되거든. 그럼 끝났어요. 대신에 무리식의 범위가 뭐냐라고 하면은 유리식의 범위 안에 다항식이 있었던 것처럼. 왜? 유리식의 정의가 뭐였거든? 다항식분의 다항식이 유리식이다라고 하다 보니 다항식 중에 분모가 2, 분자가 2x 플러스 6 같은 게 있거든. 즉 약분했을 때 만들어지는 이런 다항식은 유리식의 범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굳이 그려보자면 유리함수 안에 유리식 안에 다항식이 들어가 있는 꼴이 되는 거지. 무리식도 마찬가지야. 무리식의 범위가 뭐냐라고 하면은 루트 안에 다항식이 들어간 것밖에 없거든. 그러다 보니 뭐가 들어갈 수 있어? 완전 제곱식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x 플러스 1, 원래는 절대값 붙여야 되지. 절대값 지금은 뗄게. 그래서 다항식도 역시 어느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리식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처음에 이런 문제 등장하지. 다음 중 무리식인 것은? 이라고 하면서 기억, 니은, 디귿 막 있는데 그때 보기 미음, 2 이런 것도 무리식의 범위에 들어가고 x 플러스 1 이런 녀석도 무리식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알았죠? x제곱 플러스 1 이런 거 들어갑니다. 그거 어쨌든 역시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리함수가 뭐야? 라고 하면은 y는 유리식꼴, 이걸 유리함수라고 했던 것처럼 무리함수가 뭐야? 라고 하면은 y는 무리식꼴이라고 나오게 되겠지. 그때 무리식이 뭐다? 루트 안에 다항식이 들어가는 거를 전부 다 이제 우리는 무리함수라 부를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수학 하에서 다루는 유리함수는 다항식분의 다항식 모든 것들이 다 원래는 유리함수에 들어가야 돼서 미적분에서 만나는 유리함수는 1차분의 2차도 유리함수고 3차분의 2차도 유리함수인데 수학 하의 유리함수에서는 1차분의 1차만 다룰 뿐이라 그랬어.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야. 수학 하에서 다루는 무리함수의 범위는 루트 안에 1차식만 들어갑니다. 알았죠? 이걸 이제 수학 하에서는 무리함수라고 가르치는 거고 나머지 것들도 다 무리함수에 속한다. 알았지? 그거 하나 역시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거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너네 이거 구분할 줄 아냐? 예전에 이거 한번 시험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애들이 많이들 틀려왔었어. 뭐 할까? 이 함수 가보자. 맞지?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는 같은 함수예요? 다른 함수예요? 인수분해를 해보면 x-1이고 x 플러스 3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는 다른 함수예요? 같은 함수예요? 다른 함수입니다. 선생님 약분하면 똑같잖아. 이게 아니야. 그러면 그래프로 설명을 해보자. gx의 그래프는 얘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뭐야 이거? fx라는 함수를 그려봐. 어떻게 해야 돼? fx는 어떻게 그려? 똑같아요. 대신에 1만 비워두면 돼. 이게 f요. 알았죠? 약분을 해서 똑같은 함수가 되니까 같은 형태를 가지는데 분모가 0인 것만 제외해주면 돼. 원래 식의 상태에서 정의역의 범위를 정해놔야 됩니다. 약분한 뒤가 아니라. 알았지? 네, 그거 하나는 알아놓고 어쨌든 갑자기 이게 생각나서 해본 얘기고 무리함수로 갑니다. 그럼 이제 어제 유리함수 하면서도 했던 얘기인데
너희들이 새로운 함수를 배우면 제일 먼저 뭐하니? 제일 기본꼴. 2차 함수 배우던 중3 때도 마찬가지.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먼저 x값을 0, -1, 마이너스 3, -2, -1, 0, 1, 2, 3 쭉 넣어서 표를 정해보고 y좌표 구해보고 그걸 모는 종이에다가 점을 쿵쿵쿵쿵 찍은 다음에 부드럽게 연결을 시킨다. 그치? 그렇게 함수를 알아본 다음 그 다음 뭐해? ax제곱 실수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뭐해? 평이동해서 꼭지점 움직여보고 그 다음에 뭐해? 전개해서 일반형도 한번 찾아보고 이것처럼 무리함수도 똑같은데 그래서 무리함수의 가장 단순한 꼴은 루트 안에 1차식 꼴. 그럼 루트 안에 1차식을 한번 넣어보자. 제일 단순한 1차식이 뭐야? y는 루트 x.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x에다가 0 넣어보고 1 넣어보고 4 넣어보고 9 넣어보고 하면서 점을 찍는 게 맞아. 원래는 다들 그렇게 설명해. 근데 나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볼게. 우리 이거 뭐 하고 싶게 생겼어? 이 상태로 그래프를 못 그리잖아. 너희들은 물론 배워서 할 줄 알겠지만. 근데 뭐 해봐? 이대로 그릴 줄 모르니까 먼저 뭐부터 연산? 제곱부터 해보자. 루트를 없애야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곱을 해봤더니 뭔가 눈에 익은 형태지. 뭐 2차 함수랑 되게 유사하죠. 그래서 뭐 해봤어? xy의 자리를 바꿔봤어. 색깔 바꾸자. 파란색. xy의 자리를 바꿔봤어. 그랬더니 뭐야? 우리가 그릴 줄 아는 함수다. 그치? 뭐 2차 함수. 근데 요거에서 요거 뭐 했어? xy 자리 바꿨습니다. 뭐 한 거예요? y는 x에 대해서 대치 이동을 시켜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파란색 함수부터 그려보자. 어떻게 그려주면 돼? 파란색 함수.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맞죠? 그 다음 빨간색 함수 그려봐. 뭐 하면 돼? y는 x에 대해서 대치 이동 시켜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노란색을 그려봅시다. 자, 빨간색과 노란색은 제곱을 했다. 양변을 똑같이. 그럼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실제로는 똑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따라 그리면 되는데 노란색과 빨간색에는 약속이 하나 다르지. 루트가 있는 노란색 식에서만 적용되는 약속. 뭐? 일단 첫 번째 루트에서 두 가지 약속 나오지. 첫 번째,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얘 제곱이니까 당연히 이미 같은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문제 없어. 무슨 약속? 그럼 두 번째. 루트는 앞에 있는 부호가 그 부호를 결정합니다. 즉 루트만 보면은 양수예요. y는 양수여야 되는데 여기선 그 약속 따라가 안 따라가? 없잖아. 그래서 너네가 강제적으로 붙여줘야 되는 약속이 하나 따라오고 그래서 빨간색 함수는 실제로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어디를 잘라줬었어야 돼? 음수 부분은 다 없앴었어야 되지. 그래서 노란색 함수를 그려보세요 하면 빨간색과 이 절반이랑 똑같이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뭘 찾아봤어? y는 루트 x를 그려봤어. 요렇게 이제 나는 설명을 하거든. 그럼 여기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등장한다. 그게 바로 뭐다? 제곱인 거야. 루트라는 기호를 쓰고 있는 과정에서는 내가 말을 안 해도 루트 속에는 양수, 0도 포함, 양수, 루트도 양수란 약속을 내가 알고 있지만 루트를 없앤 후에는 우리가 붙여줘야 됩니다. 즉 제곱하는 과정 조심하세요. 그것 때문에 역함수 조심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직선과의 위치관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알았음? 미리 강조를 제일 처음 했다. 제일 마지막 유형에서 나올 거야.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봤으니 이제 뭐 하러 가는 거야? 실수배를 하러 가야 됩니다. 그때 실수배는 어디다 한다? 루트 속에다가 한다. 왜? 루트 앞에 곱하는 실수배는 루트 속에 넣을 수 있지만 루트 속에다가 곱한 실수배는 항상 끄집어내는 경우는 없어. 그래서 하나로만 설명하자라고 하면은 안에다가 곱하면 되지. 그래서 안에다가 곱해봅니다.
그런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어요? A가 양수다. 그럼 어때? 1이다 만약에 A가 1이다. 그럼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돼? 얘랑 그대로 똑같이 그려주면 되죠. A가 2다. 그럼 어때? 루트 안에 2x니까 x에 1 넣어주면 원래는 1 나왔었는데 1 넣어주면 루트 2 나오게 바꿔줘야 되네. 아, 전부 다 올리자. 루트 2배만큼. 그 다음에는 A가 3이면 이렇게.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이쪽으로 그려지네요. 그러면 A가 항상 양수인가? 그거는 아니지. A가 음수면은 어떻게 그려줘야 돼? A가 음수라는 거는 두 가지로 설명 가능합니다. 세 가지로 설명 가능합니다. 여기가 루트 2x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2x다 라고 생각하면 x의 부호바꾼 함수지. x의 부호바꾼 함수니까 무슨 대칭? y축 대칭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도 오케이. 두 번째, A가 음수인데 우리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약속. 뭐라고? 루트 속에는 양수만 넣어야 되니까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정역의 범위가 음수니까 당연히 왼쪽으로 그리자. 이게 두 번째 약속. 두 번째 방법이랄까? 어쨌든 그렇게 출발하면 되죠. 나는 일단 이걸로 갈게. 근데 모든 개수, 루트 앞에 붙인 모든 개수는 싹 다 지금처럼 루트 속에 넣을 수 있나? 다른 것들은 다 넣을 수 있는데 넣지 못하는 딱 하나의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뭐다? 마이너스. 그래서 요 녀석을 설명해보자 라고 하면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은 무슨 관계 있어? y의 부호가 반대죠. x축 대칭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래서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일단 2차 함수에서 꼭지점 찾듯이 이 점을 먼저 찾아요. 나는 시작점이라고 부르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마 기준점이라고 부르실 거야. 이름 뭔지 모르겠다. 어쨌든 나는 시작점, 어떤 선생님들은 꼭지점, 또 어떤 선생님들은 기준점, 뭐 기타 등등등 부르는 이름은 다 다른데 나는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하는 점이라고 해서 시작점이라 불러요. 어쨌든 그 점의 좌표를 팡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자? A가 양수면은 어디로? 오른쪽으로 그려주시면 되고 A가 음수면 어디로? 왼쪽으로. 루트 앞에 개수가 양수면은 위쪽으로, 루트 앞에 개수가 음수면 아래쪽으로. 그래서 확인 요소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정석 같은 거, 수학의 셈이라든가 개념 원리, 기타 등등등의 문제집을 보면은 정리를 하고 있어. 어떻게? y는 a 루트 bx 하면서 네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거 외우지 마세요. 얘네들은 말로 설명 못하고 글로 설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해둔 거지. 확인 요소는 두 가지인데 네 가지로 만드는 게 외우라는 게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A의 개수가 양수면 위로 가면 되고 B의 개수가 양수면은 오른쪽으로 가면 돼. 그걸 합쳐서 오른쪽 위가 되는 거고 뭐 오른쪽 아래, 왼쪽 위가 되는 건데 마치 다 외우라는 것처럼 A가 양수고 B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고 있거든. 그거 외우지 마세요. 알았죠? 내가 이제 수업할 때 추구하는 방식 뭔지 알지? 외우는 녀석은 최소화로 가자. 그치? 그거 외울 시간에 영어 단어 30개 더 외우세요. 어쨌든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A, B의 부호에 따라 다 뭐 외우는 게 아니라 A가 루트 앞에가 양수면 위로, X 앞에 개수가 양수면 오른쪽, X 앞에 개수가 음수면 왼쪽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예시 문제들이 뭐 이런 거 등장하지. 이런 것도 막 등장하겠지. 그럼 너희들은 기준점 0,0을 찾아서 뭐요? X 앞에 개수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루트 앞에 개수 음수니까 아래쪽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그려주면 끝이에요. 알았죠? 예. 그렇게 확인하자. 그러면 이제는 누구? 시작점을 찾으러 갈 건데 시작점을 찾는 방법은 2차 함수랑 똑같아요. 너네 여기서 시작점 꼭지점이지. 꼭지점 뭐로 찾아? m, n이라 찾죠? 그래서 루트도 똑같아. 앞으로 너희들은 이런 꼴을 만나게 될 거야. 그때도 역시 m, n으로 시작점을 잡아주면 됩니다. 알았죠? 지금은 이동을 안 했으니까 시작점은 어디? 원점 0,0인데 이제 뭐 하러 갈 거거든? 평이동하러 갈 거거든. y는 a, x-m 플러스 n으로.
루트 어디 갔냐? 여기다 하자. 이렇게 할 거거든. 그러면 그때는 뭐 해주세요? 먼저 너희들은 시작점을 찾아줍니다. 몇 콤마 몇? m, n. 그래서 시작점을 쿵 찍은 다음에 지금처럼 루트 앞에 개수가 양수면은 위로 그리면 돼요. a가 양수면은 오른쪽으로, a가 음수면은 왼쪽으로. 너무 자세히 설명한 것 같은데 느낌이. 그 다음에 지금처럼 루트 앞에 개수가 양수거나 없으면 그런 거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뭐 해주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가면 됩니다. 물론 a의 부호 확인은 똑같고. 맞죠? 이렇게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끝나요. 그리고 여기서 시작점은 원래 여기 그림을 가보면 시작점은 뭐다? 원래 시작하는 함수, 무리함수에서의 시작점은 원래 시작하는 함수 2차 함수로 치면 뭐였다? 꼭지점이었던 녀석이다. 맞지? 그래서 무리함수를 다 배워본 사람들은 알잖아. 옛날에 했던 사람들은. 뭐 2차 함수의 꼭지점이 그대로 무리함수의 시작점이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쵸? 물론 바뀌어야 돼. 무슨 대칭? y는 x 대칭.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무슨 관계 있어? y는 x 대칭 관계 있고 역함수 관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역함수를 좀 빨리 찾는 방법을 역시 외우러 가긴 하죠. 물론 공식처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거지. 그거는 이제 아마 다음 주 토요일 날 하게 될 것 같고, 오늘은 그래서 이런 무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가보자. 근데 지금 내가 성질 정리했어. 그래서 오늘 유리함수 시작할 때 유리함수의 성질 쫙 정리해 준 것처럼 무리함수는 성질이 있다 없다? 딱히 없어요. 왜? 다이나믹하지 않아. 뭐 대칭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맞죠?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함수라서 그냥 그래프만 그리면 끝이고, 거의 90% 이상의 문제들이 전부 다 뭐만 잘하면, 그래프만 잘 그리면 모조리 다 답이 나옵니다. 뭐만 조심하면, 아까 말했듯이 직선과의 위치 관계랑 역함수만 조심하면. 됐죠?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한번 오늘까지 얘기하면 한 3번쯤 얘기한 건데, 유리무리함수는 진짜 가볍게 툭툭 빨리빨리 찾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예를 들어서 837번 같은 거 평이동하기 전에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도움 받으세요 라는 의미로 나와 있는 두 문제, 요거랑 그래프 반복해서 다시 요거랑 A, B, C, D의 부호를 살펴보세요. 이거 뭐야? 노란색은 왼쪽으로 갔네.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B는 뭐다? 음수.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고 있네. A는 뭐다? 양수. 두 번째, 빨간색 GX 오른쪽으로 가고 있네. D는 양수.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네. C는 음수. A, B, C, D 부호 다 찾았죠? 예,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그림 그릴 때 참고하라는 의미니까 얘는 패스하고, 바로 어디로 가보냐면 이거 가볼까? 아, 정역 치역도 너무 쉬운데? 아, 그래. 정역 치역 가보자. 야, 842번 딱 10초 드릴게요. 풀어봐요. 842번. 원래 이 정역 치역을 찾아주세요 라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은 원래 뭐라고, 나는 그래프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래프로 무조건 풀 거고, 래프를 먼저 할까?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정역 치역을 찾는 문제는, 잘 봐. 정역이나 치역은 뭘 알려주는 거냐면, 시작점 알려주는 거야. 시작점. 그리고 이보다 작으니까 왼쪽으로, 마이너스 이보다 크니까 위쪽으로, 왼쪽 위로 그리라는 얘기거든. 맞죠? 또는 x 앞에 개수 음수니까 당연히 왼쪽으로, 루트 앞에 개수 양수니까 당연히 위쪽으로. 그래서 이 문제가 원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기는 해. 시작하는 점이. 그걸 가지고 A, B를 찾으세요. 이걸 원하는 문제이긴 합니다. 학교래. 아마 해설지도 크게 다르지 않게 풀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냐면, 거꾸로 가볼게. 예를 들어서야, y는 루트, 그대로 갈까? 마이너스 3x에 이게 2니까 플러스 6이었겠지?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였겠지. 자, 먼저 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해보자. 그러고 나서 너희들한테 정의역 치역을 찾으세요라는 문제가 만약에 있다고 치자. 이때의 풀이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자, 정의역을 한번 보자. 정의역은 뭐다? 루트 속에 양수가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해서 x를 설명을 하셔요. x는 뭐여야 돼?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치역을 찾는 거는 루트가 뭐니까? 양수니까 앞에 마이너스 없지? 양수에다가 마이너스 1 뺐으니까 뭐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겠다. 그치? 이게 보통 정의역과 치역을 설명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푸셔도 돼요. 근데 나는 유리함수에도 했던 얘기지만 결국 정의역 치역 찾는 문제는 있잖아. 시작하는 점 찾기야. 그리고 음수, 양수, 왼쪽 위로 그리면은 당연히 정의역 치역 눈에 보인다. 정의역은 2보다 왼쪽으로, 치역은 마이너스 2보다 위로. 그렇게 정의역 치역을 찾아도 상관없어요. 나는 이제 그래프를 좀 선호하는 스타일이라서 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고, 정의역 치역도 괜히 생각할 필요 없이 그래프를 보면서 찾자라고 하게 되는 거고, 그럼 나중에 한정 짓는 범위에서 당연히 그래프 그릴 거거든. 그거랑 일부러 통일시키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알았죠? 뭐 요거를 지금 뭐 자세하게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AB를 찾는 거는 쉽지. 6과 마이너스 2 그걸 원하는 문제니까 일단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뭐 나왔어? 요거 평이동 대칭이동에서 무슨 문제 나왔어? 이거 일치. 어제 했던 거 기억나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어제 했던 거. 자, 평행이동 후 지금 몇 시냐? 아직 30분 남았구나. 너무 달리는 것 같은데, 그지? 어제 오늘 지금 2단원을 끝냈어. 이래도 되나? 뭐 어쨌든 가보자. 평행이동 후 겹치는 걸 찾아주세요. 직선은 제외할게. 당연히 기울기 안 바뀌면 되는데 뭐 대칭이동 들어가면 좀 얘기 많이 달라지니까 그 직선을 일부러 뺄 거고, 2차 함수. 자, 평행이동 후 겹치는 거 찾으려면은 바뀌지 말아야 되는 것을 보면 됩니다. 맞죠? 누구 바뀌면 안 된다 그랬어? x 제곱의 개수. 기울기 아니에요. 최고차의 개수예요. 그 다음에 수상에서 뭐 배워? 원 배우죠. 원에서는 뭐가 바뀌면 안 돼요? 벤주름. 그 다음에 수학하에서 뭐 배워요?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뭐가 바뀌면 안 된다 그랬어 어제? K. 분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무리함수. 뭐가 바뀌면 안 돼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거 하면서 우리 수원 선행할 때 뭐 했어? 수원이 왜 나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얘기했었지. 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뭐가 바뀌면 안 된다? 그렇지. 물론 얘네들처럼 딱 하나만 확인하는 게 맞는데, 지수 로그에서는 되게 조심해. 혹시 수원 했니? 지수 로그의 역할을 지수 로그에서 밑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뭔가가 하나 더 있다 그랬어.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지수함수에서는 밑을 바꾸면 안 되는데, 밑을 바꾸는 누구도 바뀌면 안 된다? 밑을 바꾸는 누구? x의 개수는 밑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의 x승이라는 함수랑 4의 x승 당연히 다른 것처럼 2의 2x승도 겹쳐지지 못해요 라고 했지. 지수는 쉬운데 로그는 또 뭐라 그랬어? 누구의 개수? 로그식의 그 자체의 개수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맞죠? 어제 했던 얘기인데, 로그의 개수가 바뀌는 거는 뭔 역할을 해버린다 그랬어? 앞에 붙은 2분의 1은 밑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 그랬지. 그래서 로그의 개수는 절대로 바뀌면 안 되고요. 대신에 애들이 질문을 하는 게, 그럼 선생, 앞의 개수는 안 바뀐다면 x의 개수는 내 맘대로 바꿔도 돼요? 이것도 안 겹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얘는 뭐라 그랬어? 평행이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라고 했었죠. 맞죠? 그러면 하나 더. 어제는 여기까지만 설명했는데 어제 하나 빠뜨렸더라고.
그러면 지수함수에서 요 앞에 붙은 계수는 어떻게 설명해? 요 앞에 붙은 거는 바뀌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바뀌어도 돼요? 네, 돼요.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앞에 3은 어떻게 처리해버리면 돼? 3을 밑을 2로 하는 지수꼴로 바꿔보자. 뭐야? 로그 2의 3. 그러면 이 녀석은 평행이동으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알았죠? 그래서 뭐예요? 밑을 바꾸는 x의 개수 또는 그냥 밑. 로그 함수는 밑을 바꾸는 로그의 개수 그리고 밑. 이게 안 바뀌기만 하면 평행이동 후 겹칩니다. 라고 찾을 수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알았죠? 같이 기억해놓고 수원 때 또 보겠지? 그 다음에 삼각함수는 그냥 그래프 그리는 방법만 잘 알면 돼서 너네 삼각함수에 그래프 그리는 거 나랑 했나? 그래프 나랑 했나? 뭐 진폭 이런 얘기 썼지. 진동 중심 이런 거 썼지. 그래요. 그럼 지금 이거는 뭐 어쨌든 뭐만 안 바꾸면 된다. 아씨 안 쓰고 지워버렸네. 무리함수는 뭐가 안 바뀌면 된다? x의 개수만 안 바뀌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등장하냐면 없어? 없네? 아 여기 있다. 겹칠 수 있는 것은 너무 쉽다 그지? 다음 몇 번이에요? 여보세요? 5번. 그렇지. 보자마자 바로 나오지. 자, 근데 만약에 평이동 및 대칭이동 해서 겹칠 수 있는 거 다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다음 몇 번, 몇 번, 몇 번이 추가돼? 어? 그렇지. 3, 4, 5번이 가능합니다. 맞죠? 루트 2, x의 개수가 2여야 하는 거는 변화가 없고 근데 저거 2번은 하면 안 되지. 루트 속으로 나면 4x죠. 땡. 어쨌든 이렇게 찾아가는 거 요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 있네. 851번. 평행이동 하거나 대칭이동 해서 겹칠 수 있는 거 다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기억, 니은, 디귿 보자마자 답 나오지. 됐죠? 리을 빼고는 전부 다 개수 그대로네요.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는 진짜 설명할 게 없고 자 855번 같은 무리함수에서도 성질을 물어봅니다. 하지만 나는 성질에 대해서 설명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얘네들은 전부 다 뭐 하면 되거든. 죄다 그래프만 그려보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이것 빼고. 그치? 이것 빼고. 요거는 평이동 대칭이동 얘기니까 따로 하고 역함수는 좀 이따가 뒤에서 배우고 오면 너무나도 쉬워서 빨리빨리 찾아갈 수 있어. 알았죠? 그래서 역함수 쪽은 우리 오늘은 뺍시다. 알았죠? 30분 남았잖아. 무리함수 끝낼 수 있겠는데? 괜찮지? 숙제 2단원 나가도 괜찮지? 좀만 천천히 할까? 숙제는 천천히 나가고 진도만 좀 빨리 나가도 돼? 나 누구랑 얘기하냐? 괜찮지 다현아? 아 아니야? 알았어. 원래 이렇게 서두르는 반이 아닌데 너무 서둘러. 승진아 괜찮지? 단원 2단원 다 나가도 괜찮지? 숙제는 한 단원보다 조금 플러스 알파로 나갈게. 머리가 터질 것 같나? 어? 그래 나도 문제수 좀 보자. 야 이걸 물어보는 이 착한 사람이 어딨냐? 이거 몇 번부터야? 유리함수가 719번부터 유리함수 끝까지 행일 다 하면 836번 유리함수만 해도 120문제네. 무리함수를 다 한다면 뭐 이렇게 많아? 947 110문제. 그럼 다 하면 240문제 정도 230문제 정도 되네. 일주일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치? 몰라? 일단 숙제 양은 봐서 오늘 무리함수 일단 최대한 많이 나가볼게. 알았죠? 그래서 오늘 유리함수 하면서도 했던 얘기 어제 유리함수 하면서 풀어봤던 얘기 뭐 무리함수에서도 지금처럼 지나는 사분면 참거짓으로도 물어보고요. 단독 출제도 합니다. 어쨌든 지나는 사분면 찾기는 뭐 하자? 그래프만 잘 그려보면 된다. 여기서 조금 고민해야 되는 게 이제 지나도 록 하세요 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 여기 있나? 없지. 있겠다. 여기 있겠다.
없어? 없네? 없으면 패스. 자, 그러면 이제 쉬운 문제, 몸풀기 문제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자. 두 가지를 풀어볼게요. 857번, 그 다음에 862번. 두 개. 쉽습니다. 또 딱 보세요. 딱 30초 드릴게요. 857, 862 두 개. 뭐야? 57번부터. 에이, 쉽죠? 자, 얘는 뭐야? 우리 그거 얘기했잖아. 유리함수에서 식을 보자마자 그래프를 찾는 거랑 그래프를 보면서 식을 찾는 문제는 같은 문제입니다. 유리함수에서는 일단 뭐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리든 그래프를 보고 식을 찾든 어디서부터 출발? 점근선에서부터 출발. 이차함수는 어디서부터 출발했겠어? 꼭지점에서부터 출발. 무리함수는 어디서부터 출발? 시작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1을 지나니까 이 무리함수는 식을 안 봐도 당연히 이런 꼴을 띄고 있을 거야. 물론 여기 A 붙어 있을 수 있고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을 수도 있긴 하지. 그치? 그 녀석을 따라왔다면 이제 식을 보고 A만 빌려오면 되겠네. 그 다음에 0 대입해야지. 이제 이거를 학생들이 어떻게 많이들 푸냐면 자꾸 이 식을 살리려고 그래요. 이거 아무것도 안 준 거잖아. 너네가 2차 함수 풀 때 2차 함수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거기서 A, B, C를 안 살리거든. 꼭지점이 주어지면 꼭지점에 잡혀 쓰고 A만 빌려올 뿐이지. 저거는 아무것도 안 준 그냥 2차 함수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잖아. 한글로 2차 함수 fx에 대하여라고 하면 fx를 너희들이 식을 세우러 가는데 희한하게도 fx를 저렇게 주면 애들이 자꾸 a, b, c를 살리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그 얘기가 왜 내가 하냐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수투로 갔을 때 3차, 4차 함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풉니다. 어떤 문제는 지금처럼 개수를 a, b, c, d를 써서 a, b, c, d에 대한 개수 비교법으로 푸는 문제도 있겠지만 수많은 문제들이 식을 통해서 인수정리나 기타 등등 나머지 정리 등등을 통해서 너희들이 식을 세우러 갈 거야. 그때 해설지를 보면 자꾸 A, B, C, D를 써요. 근데 우리는 인수정리를 쓰게끔 만들고 나는 특히 인수정리를 좀 많이 쓰는 편이기도 하고 선생님들마다 성향 차이가 나는데 나는 인수정리를 좀 많이 쓰거든. 그래서 식을 좀 빨리 구하자라는 풀이를 자꾸 알려주려고 할 거야. 수투로 가보면. 그래서 어쨌든 그 풀이를 살려줘야 됩니다. 그걸 위한 예행 연습해러 갑시다. 개수 안 준 거야. 우리가 개수 잡고 시작하자. 알았지? 근데 A 안 구하고 넘어가 버렸네. A 얼마냐 이거. 0 넣어주면 0 나와야 되니까. 아까 이게 몰라. 너희들이 답 냈지? 됐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2번도 마찬가지. 자, 이번에는 부호 정도인가 보다. 자, 뭐 하자. A, B, C.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A는 뭐야? A는. 최고차에서 A는 뭐야? 내려가니까? 나 누구랑 얘기하니? 2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봅니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 하면 이거 A는 뭐? 음수. 자, 근데 앞으로 다함수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른쪽을 봐. 오른쪽을 보고 올라가면은 최고차의 개수는 무조건 양수고 내려가면 무조건 음수입니다. 그게 2차 함수뿐만이 아니라 3차 함수도 마찬가지고요. 4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이 올라가면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 오른쪽이 내려가면 최고차의 개수는 음수. 역시 수투에서 필요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음수. 두 번째. C는 뭐냐? C. 상수항. 상수항. 양수. 맞죠? y 절편이니까 0을 넣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너네 B 어떻게 찾냐? B. 기억나? 꼭지점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그치? 근데 외워도 좋잖아. 좌동 우위 기억나? 좌동 우위? 안 외웠어? 오케이.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갈 수도 있지 뭐. 꼭지점 x좌표 얼마예요? 그지? 근데 꼭지점이 여기 있네. 왼쪽에 있네. 그래서 A가 뭐니까? 음수니까 음수. B는 음수 해도 되고. 좌동 우위라고 해서 축이 왼쪽 편에 있으면
y축보다 왼쪽 편에 있으면은 a와 부호가 동일합니다. b는 음수. 우이 오른쪽에 있으면 a와 부호가 달라요. b는 양수.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만 더 해줄게. 여기서 혹시 수투한 사람? 여기는 없을 거고. 수투했어? 미분할 줄 알지? 그치? 미분 단원으로 가보면 알아. 1차항의 개수 b의 의미가 뭐야?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모르는 걸로. 자, 1차항의 개수는 뭐다? x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있어. 그래서 기울기. 그래서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음수지. 그래서 b는 음수. 해도 된다. 알았지? 나중에 할 얘기인데 미분을 해보면은 이게 나오고 거기서 b 상수항이라는 건 x에 0 넣자는 의미거든. y''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자고 x에 0 넣었으니까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기억나죠? 네. 그래서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를 보고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b는 음수 찾았다. 음수, 양수네. 그러면 이제 아이 귀찮아. 찾아가자. 자, 다시 얘는 양수, 얘는 음수, b는 음수. 그러면은 시작하는 점은 시작점은 마이너스 a분의 b, c. 얘는 양수, 얘는 음수. 그래서 음수, 양수에서부터 시작해서 x의 개수 음수 왼쪽으로, 루트 앞의 개수 위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됐죠? 그래서 지나는 4분면은 2, 4분면 2번밖에 없겠네. 됐나요? 예. 그래서 오래 걸린다 했었구나 아까. B 찾는 거 때문에 꼭지 좀 계산해야 돼서. 어쨌든 여기까지. 됐지요? 이런 문제들은 거저 던져주는 문제니까 받아 먹으면 되고. 자, 다른 거 하러 갑니다. 뭐 해보러 갈 거냐면 내가 어제 얘기했지.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떨어져 있는 별개의 단원이 아니라 두 함수는 같이 있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문제집들이 유리함수 따로, 무리함수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라는 단원이 섞여 있어요. 내신 고정이가 그런 식일 거야. 그래서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연결짓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뭐 똑같지? 여기서 1, 2, 3 다 준 걸 보니까 이거는 무슨 문제다? A, B, C를 찾으세요 문제고, 만약에 1, 2, 3이 없으면은 A, B, C의 부호 찾기 문제라서 앞의 유형처럼 풀어주면 되는 거고, 지금은 A, B, C의 값을 찾아서 무리함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주면 되는 문제고. 알았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진짜 많이 나와. 요거 866번 같은 거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역시 받아 먹으세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건 뭐야? 알 필요 없고, 최대 최소 찾기. 자, 오늘 유리함수 하면서 역시 했던 얘기입니다. 뭐 풀어볼 게 없다, 그치? 최대 최소 찾기는 뭐 해주세요? 그래프만 정확하게 그려주세요. 근데 한 단계 더 꼬아놨지. 괜히 유리함수 주고 괜히 ABC 찾게끔 만든다. 그 ABC를 이용해서 다시 무리함수식 만들고, 그럼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식을 얻었으면 거기서 최대 최소 찾으세요. 결론은 무리함수의 그래프 그리세요인데 그리는 과정까지를 그냥 괜히 이상하게 한번 꼬아놓은 것 뿐이라서 그냥 이걸로 풀러갈게요. 873 갑시다. 873. 자, 최대 최소 구하자. 뭐 하자? 그래프 그리자.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시작하는 점 몇 콤마 몇이야, 준혁아? 3,2. 그 다음 왼쪽으로 그려져, 오른쪽으로 그려져? 왼쪽으로. 그렇지. 누구 본 거야? x의 개수. 그 다음에 위로 그려져, 아래로 그려져? 아래로 그려집니다. 그렇지. 그럼 왼쪽 아래로 요렇게 그려주면 되네요. 근데 정확하게 그리자. 원점보다 위로 지난지 아래로 지난지는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아래로 지날 겁니다. 맞나? 위로 지나겠다. 위로 지나네. 어쨌든 뭐 그려봤어.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자? 범위를 표현하러 갑니다. 자, 그래서
최대 최소 찾기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자에서 조금만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해놓으면 그래프에 정확한 그림이 필요하진 않아요. 개형이라고 부릅니다. 계략적인 형태라고 해서 단순하게만 좀 그려주세요. 뭐 없이? 좌표 평면 없이. 그래서 시작점만 찍어버리면 돼. 왼쪽 아래라는 것만 판단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주어진 범위를 이렇게 자르기만 하면 눈으로 보고 있잖아. 그지?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인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 범위를 표현하면 어쩌고 저쩌고 x의 개수가 양수고 뭐 y 개수가 음수면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이 그래프만 딱 그려주세요. 그래서 2 넣어주면 최대값 나오네. 2 넣자 뭐 나오니? 1 나오니? 마이너스 1 넣자 뭐 나오니? 0 나오니? 최소값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돼. 어쨌든 0 나오니? 그래서 최대 최소값을 둘이 더하세요. 답은 얼마? 1. 4번 나온다, 그치? 왜? 정확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딱 지금 그거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같은 형태의 문제는 굉장히 다이나믹하지 못한 함수. 이런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중에 나올 얘기긴 해. 단조 증가, 단조 감소 함수라고도 해요. 원래 단순하다고. 단조롭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증가하거나 감소하기만 하는 함수입니다. 정확하게는 무리함수는 이 범위에 들어가지 못해. 단조 증가라고 하는 거는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렬로 가지면서 그 범위 안에서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 무조건 왼쪽으로 가면 감소. 이런 얘기를 이제 단조 증가, 단조 감소라고 하거든. 그런 함수의 경우에는 사실 그래프가 필요 없어요. 왜? 그냥 구간의 양끝값을 대입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 있기는 해. 뭐 때문에? 합성 함수거나 하나만 물어볼 수 있거든. 그러면은 둘 다 넣어볼 필요 없잖아. 그냥 빨리 뭐만 하면 되잖아. 점을 기준으로 왼쪽 아래로 가네. 슥. 만약에 최대값만 물어보면 2 넣으면 되는구나 하면 되지. 굳이 마이너스 1도 넣고 2도 넣고 안 해도 되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개형을 그려보자 라고 하는 거고, 둘 다 찾는 문제라면 구간 양끝값 대입하는 거 맞습니다. 이 함수는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왜? 엄청난 특징이 있지. 대칭이라는 유리함수. 와,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엄청난 특징이 있지. 그치? 근데 무리함수는 그런 게 없거든. 그래서 구간 양끝값 맞아요. 알았죠? 어쨌든 근데 개형 그려주세요. 웬만하면. 최대만 물어볼 수 있고 최소만 물어볼 수도 있고 합성을 할 수도 있어서. 자, 좀 더 갑시다. 너무 쉽다. 그지? 오늘 그냥 빨리 마칠까? 역함수 하나만 하고 갈까? 자, 요거 구해봐요. 876번. 아니다. 그래. 역함수까지만 하자. 역함수 요 유형. 딱 이 번호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쉽게 그리는 방법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구하는 방법. 알았죠? 사실은 무리함수는 진짜 쉽게 역함수 구할 수 있어요. 대부분 설명 안 합니다. 근데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거 있거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자, 역함수를 구해봅시다. 아까 유리함수 하면서도 했던 얘기입니다. 무리함수는 공식화할 수 있지만 안 할 거예요. 원래 안 해요. 교과서에서도. 그래서 유리함수 말고 무리함수는 역함수를 구해봅시다. 원래 우리가 수학 합성함수, 역함수 단원에서 하던 그 방식 따라가야 됩니다. 아까 유리함수처럼 뭐 x 는의 형태로 정리하세요. 자, 여기서 내가 아까 말했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제발 부탁이니까 나중에 수투에서 좀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x, y 자리 바꾸지 마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y는 형태를 정리해야지. 이거는 뭐 처음에 x는 형태를 정리하지 못하는 양민들을 위해서 일부러 쉽게 풀이를 해놓은 거고 원래 이렇게 안 합니다. 알았죠? 원래 뭐요? x만 남기고 정리를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먼저 해요. 그쵸? 그래서 양변을 뭐 해야 돼? 제곱을 합니다. 양민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어쨌든 그리고 양변에 뭐를 더해요? 2를 더해요. 여기까지가 1절. 뭐 했어? x는 형태를 정리를 했죠. 그 다음에 x를 y로, y를 x로 바꾸면서 자리 좀 바꿀게. 이렇게 가면은 일단 전개만 하면은 a, b, c
AB까지는 찾은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서술형이다. 그러면은 애들 다 틀려와. 왜?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만 띵 해놓고 끝을 내거든. 그치? 근데 얘가 붙잖아. 그래서 A, B, C 이런 식으로 주면은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 서술형으로 나오면은 생각보다 역함수 구하는 게 어려워요. 저 X 어쩌고 저쩌고는 왜 붙을까? 언제 붙은 걸까? 언제 붙은 거야? 합이나? 다시 뭐? 그렇지. 왜 근데 왜 붙어? 왜 붙어야 되고 언제부터 붙어야 돼? 마지막에 붙이면 돼? 안 되잖아. 뭐가 붙어야 돼, 얘들아? 왜 뭐가 붙어야 되며 x의 범위가 뭐가 붙어야 되며 왜 붙어야 되며 언제부터 붙일래? 자, 다시 여기서 하나 탈락. 증가라고 얘기를 여기서 했구나. 미안해. 맞아요. 뭐 증가니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그보다 더 원리를 좀 규칙을 지키는 풀이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그 어디 반? 그걸 그래프를 통해서 얻을래? 그건 아니잖아. 자, 내가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 뭐 할 때 조심하라 그랬어? 제곱. 제곱을 했잖아. 원래 내가 식을 통해서 지켜야만 하는 그 약속. x는 1보다 커야 되고 같은 것도 포함이다. 그리고 루트가 양수니까 y도 2보다 커야 돼. 그 약속을 제곱하는 순간 모른단 말이야. 지켜줘야지. 그럼 x가 1보다 크다는 제곱이니까 어차피 지켜지면 y가 2보다 크다. 그 얘기를 자 제곱하는 그 순간부터 붙여야 됩니다. 근데 보통 해설지를 보면 그 위에서부터 붙여놨을 거야. 왜? 여기서 2보다 크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 밑에부터 붙이면 돼. 이런 의미다. 반드시 붙여야 되는 건 제곱한 그 이후부터. 찾아야 되는 건 그 윗단계에서 y의 범위를 찾아오시면 돼요. 그게 계속 따라다니던 거야. 그러다가 x, y 자리 바뀌었으니까 얘가 2보다 크면 얘가 2보다 큰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따라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x로 숑 바뀐 거예요. 그게 c입니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조심할 거 하나 등장했네. 뭐 역함수 구하거나 하는 거 좋아. 근데 범위 표현할 때 뭐 해줘야 돼? 제곱을 하는 순간부터 서술형은 자주 나온다. 제곱을 하는 그 순간부터 y의 범위를 구해서 따라가다가 x, y 바꿀 때 x의 범위로 바꿔서 마지막에 답을 계속 써줘야 돼요. 알았죠? 중간에 갑자기 기억나서 여기서부터 붙인다. 감점이야. 여기서부터 붙여야 100점입니다. 알았죠? 여기서는 꼭 안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됐죠? 네, 끝. A는 마사, B, 5, C, 2. 곱하래? 답 얼마야? 마이너스 40? 1번 되겠네. 됐죠? 끝. 여기까지 합시다. 근데 다음 시간에 역함수 좀 더 빨리 찾는 방법 알려줄게. 알았죠?